제 발표 직전에 있었던 금융투자소득 관련된 거를 좀 일찍 와서 들었는데요. 제일 부러웠던 부분이 저희 IFRS 17 도입도 2023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세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입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입 전에 벌써 문제점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들이 있어 왔는데요. IFRS 17 관련해서는 현재 도입이 이제 2년이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세법이 바뀔지에 대한 기재부의 논의 자체가 아직은 시작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표하게 되는 주제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가 되는 좀 특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조세 제도가 바뀔 때는 세제 정책을 방향을 잡아서 정부가 같이 논의하면서 학계랑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면, 제가 발표드리는 거는 IFRS 17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회계 처리를 저희가 대응을 하는 방법이고, 이 대응하는 시기를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늦출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토론돼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은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보험회사 모두가 적용되는 영업의 핵심적인 회계 처리 규정을 말합니다. IFRS 도입 자체는 2021년에 상장사와 금융회사들이 전면 도입된 바 있고요. 이 당시에도 IFRS 4라 그래서 저희 1단계라고 저희가 지금은 부를 수 있는 그 보험 계약의 초기 단계 도입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입되었던 IFRS 4는 전 세계적으로 보험에 대한 처리가 다 달랐기 때문에 각 나라의 상황을 인정해주는 회계 처리였고요. 그래서 당시 도입으로 저희 국내에서 감독 규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세제가 바뀌었던 사항은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IFRS 17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국가 간의 이제 회계 정보가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치화하는 단계고,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2023년에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보험 감독 관련 규정들은 올해 이제 입법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비하여 회계 세무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세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납세자인 보험회사 기준으로는 납세 협력 비용에 대한 과다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관련되는 규제나 제도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관련된 규정은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이제 갭이 있겠고요. 이 부분은 IFRS 17 도입이 23년에 되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독 회계라고 저희가 이제 세부로 불리는 제도는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 규정 시행세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입법예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감독이라는 목적으로는 다양한 뷰가 존재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급 여력 기준이라는 부분이 또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이제 유럽 쪽에서 출발했던 솔벤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성을 갖춘 KICS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 버전 3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감독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터치를 해드리면요, 2021년 7월 5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책임준비금의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래 현금 흐름을 현행 추정치를 적용해가지고 산정하는 공정가치평가라는 게 대표적인 IFRS 17 회계 처리의 개념이라면, 이 부분을 감독 회계에서 반영을 해서 개정 문안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감독 회계에서 기존에 잡아놨었던 구체적인 항목별 설정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삭제가 되어서 IFRS 17의 원칙주의 회계를 감독 회계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많이 논의됐던 1호나 2호나 방법에서는 이제 1호나로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험 계약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크게 바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KICS라는 신지급 여력에 대한 어떤 위험 회계 부분도 확정이 돼서 이제 도입 방법을 이미 공시되어 있고 회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하여 홍성국 의원님 외 20명이 저희 그 정부안이 나온 직후 또 입법 의원 발의로 이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는 방향이 일원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FRS 17 같은 경우에는 미상각 신계약비를 이제 회계 처리하지 않는 걸로 이제 현금 흐름으로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보험회계, 감독회계에서도 제외되는 것을 명시했고요. 요거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보셔야 될 게 2번인데요. 기초 서류상 책임준비금의 원가 평가 관련된 용어 정비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IFRS 17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시가평가를 저희 감독회계에서 그대로 따라갔을 때 그 원가라는 부분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도 저희가 초기에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감독회계 개정 방향 중에는 시가라고 저희가 보는 부채평가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를 위주로 하지만 해약 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존치시키는 방법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독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가로 무조건 갈 수 없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마련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조세 정책에도 같이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은 지금은 생략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책임준비금이라는 저희 세무상 송금이 되는 어떻게 보면 평가 부채라고 볼 수 있는 보험계약 부채를 세무상 인정해 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업법과 기타 법률에 정한 책임준비금을 송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송금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레퍼런스를 달고 준비되어 있는 세법은 무조건 바뀌지 않으면 이제 두 간의 연결성이 끊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세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계약비 관련된 처리 부분은 신계약비는 확정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법에서 권리 의무 확정이 아니고 그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칙을 통해서 그 비용 인식 시기를 이제 7년까지로 연장을 시켜놨던 이제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있었는데요. IFRS 17이 도입되면서 이 신계약비 관련된 부분은 그 보험 현금 흐름 자체에 타고 들어가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세법에서 생각했었던 어떤 확정 비용에 이연돼서 비용화 처리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갈 것이냐가 회계상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방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상염 준비금 관련해서는 이미 2011년 IFRS 도입 때 이제 세무상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걸로, 회계상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걸로 이미 처리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조정으로 세법 개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IFRS 17 도입 자체에서는 이미 그 회계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